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8차례에 걸쳐 14명을 폭행한 A씨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인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자사고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교육청은 오는 27일 논의를 거쳐 28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1년여에 걸친 노사 분규를 마무리하고 노사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부산시도 르노 삼성차의 안정적인 생산 물량 확보와 협력업체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의 지난해 인구가 2000년과 비교해 9.4% 줄었습니다. 전국 6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길을 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토요일 술을 마시고 흉기로 사람을 찌른 뒤 도주했던 4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중구의 한 길거리. 여러 명의 남성이 한 남성을 붙잡고 주먹과 발을 휘두릅니다.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치자 뒤따라와 또다시 무차별 폭행합니다. 피해 남성의 얼굴에 피까지 흐르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달 3일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 등 3명이 또 다른 20대 B씨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인근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이유로 8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피해자만 무려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행을 행사하던 A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일거기 위해서 네 어깨 부딪힌데 왜 그냥 가노? 사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술 먹고 싸우고 재범으로 있고 피해자가 많이 양산하니까 네네. 사전영장 신고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20분쯤 동래구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 사고 현장 주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B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A씨의 옆구리와 팔 등을 찌른 겁니다. 가방 항상 만원 메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이 항상 팔을 들고 다녀요. 내가 다도 안 했어요, 이만한 거.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이틀 만인 24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 단위의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가 재지정 점수에 미달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운명 역시 이번 주 결정됩니다. 자사고 폐지 여부에 따라 부산의 특목고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점수에 미달하면서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상산고는 올해 수시 정치를 통해 30명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해 명문 자사고로 자리 잡았던 터라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제철고와 김천고, 울산 현대청운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부산에선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운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 동안의 해운대고 평가를 통해 27일 최종 결과를 내고 28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해운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재지정 기준 점수는 70점입니다. 과도한 사교육이 유발 요인을 배제했는지 또 자기주도 학습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학교 운영에 있어 중점 평가 항목입니다. 또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다양한 교과 교육 활동의 경험이 포함됐는지 선행 학습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교과 운영 부분에서 평가됩니다. 교육청별 재량으로 결정되는 재량평가에서 부산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노력과 기간제 교원 비율의 적정성, 독서 토론 역량 강화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사고의 평가 계획을 통해 자사고 설립 취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교조에선 이미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의 서열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설립 취지가 퇴색됐다고 봤습니다. 개천에서 우리가 용난다는 말처럼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성취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 지금은 이 부모의 능력, 경제적인 사교육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까지도 이게 개인의 능력 속에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분위기인 것이죠. 이 자사고가 그런 것들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특권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 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우수한 학생의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의 경우 학부모 부담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2.5배 비싸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의 규모가 커 실질적으로 사교육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가 나는 의대, 지대, 한의대 가겠다. 또 부모님도 그러고 그런 학생들이 주로 서울대고등학교로 와요. 그런 애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됩니다.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따라 부산의 특목고 교육 정책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1년여에 걸친 노사 분규를 마무리하고 노사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는 24일 부산 공장에서 도미닉 시뇨라 르노 삼성자동차 사장, 박종규 노조 위원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임단협 조인 및 노사 상생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는 이 자리에서 과거의 아픔을 화합의 밑거름으로 인식하고 국내외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아픔이 함께 있었다며 르노 삼성차의 안정적 생산 물량 확보와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울경 등 동남권 인구는 797만 10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통계청은 2018년 부울경 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지난해 동남권 인구는 797만 1000명으로 2015년 805만 2000명으로 최고 기록 후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44만 1000명으로 전국 비중 6.6%를 기록했고 경남 337만 4000명으로 6.5%, 울산 115만 6000명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국 6개 특광역시 중 2000년과 비교해 인구가 9.4% 줄어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별로는 남구, 강서구, 기장구는 인구 유입이 많았고 부산 진구, 북구, 사상구 등은 인구 유출이 많았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가 해운대와 강서, 사하구 일대 무차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문자는 자식을 내가 데리고 있다. 다시 보고 싶으면 농협 계좌에 300을 보내라는 내용으로 24일 오후 4시 30분 기준 112에 15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유사 문자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파업 대응 계획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해 급식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학생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 배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학내 인력을 활용해 특수 아동교육을 지원하고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차질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저녁 부산역에서 투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일본인 A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22일 저녁 8시 20분쯤 부산역 3층 난간에서 아래로 투신했으며 하루 만인 23일 저녁 8시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탈리아 영화 흐름을 볼 수 있는 이탈리안 클래식을 개최합니다. 이탈리안 클래식에선 이탈리아 노동자 가정의 고단한 삶과 갈등을 그린 철도원을 비롯해 두 여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등 10편을 상영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윤창호법이 25일 시행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됩니다. 부산경찰청이 24일부터 2달 동안을 일정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기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면허 취소는 0.08%로 종전보다 강화됩니다. 각종 쓰레기와 불법 전단지로 몸살을 앓는 골목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전락하기도 하는데요. 안락동의 한 골목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래구 안락동의 한 골목길. 그림을 그린 듯한 길바닥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이른바 안락한 안심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와 불법 전단지로 지저분한 골목길이었습니다. 또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거나 폭행과 절도 등 각종 범죄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이 골목길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인근 공터에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고 길 벽면에는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등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특히 어둡고 지저분한 환경에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여겨지면서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낮은 장소였습니다. 이에 올해 초 경찰청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에서 이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중점 해결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범죄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청이 가장 많았던 공터가 공동 텃밭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낡은 담장과 계단은 보수하고 CCTV와 보안 등 범죄 예방 홍보물 등 방범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평소 여중 여고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으로서 비행 청소년과 20년간 방치된 공터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부산 동래경찰서에서는 지역 공동체 치안협의체를 통해서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락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동래경찰서는 이 구역을 집중 순찰 구역으로 정하고 자율방범대를 통한 합동 순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 상승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동구청은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아파트 현장에서 운영된 상담센터에서는 아파트 입주를 앞둔 100여 명이 세무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동구청은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점검 등의 행사에 지방세 상담센터와 현장 민원실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찜질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해운대구의 한 찜질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잠든 손님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3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찜질방 내 CCTV 등을 분석해 북구의 한 찜질방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야 시간 전자제품 판매장에 침입해 가전제품을 훔친 러시아인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새벽 1시쯤 영도구 청학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 몰래 들어가
200만 원 상당의 TV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장 내 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의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또 이들이 훔친 가전제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영업 중인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시 40분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카페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120만 원을 훔치는 등 10차례에 걸쳐 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여성 혼자 있는 가게에서 업주를 위협해 1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5일 제69주년 6.25 전쟁 참전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전 10시 금정 산성축제 홍보 티셔츠 기부 전달식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동구 여성대학 수료식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제3회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청소년 대상 수여식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민주평통 영도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9시 중구 정책회의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3시 별밤학교 참여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6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25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25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9도, 경남 18도, 부산 19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32도, 경남 27도, 부산 26도 보이겠습니다. 서울, 경기 내륙과 곳곳에서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곳이 있겠고요.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남해안에 장마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목 비가 내린 뒤 금요일에 그쳤다가 주말 동안에도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분다. 철지는 플래카드 텅빈 가게 팔아서 잘 지냈냐고 인사를 건네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